자, 각도를 꺾는 면을 이제 실행을 하고 드리프트 앵글을 활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맞죠? 가상의 평면을 만들 때에는 상단의 레퍼런스의 플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상의 평면, 중간 평면을 만들어야겠다, 맞죠?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어, ZX 평면을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맞죠? 예, 이쪽으로 얼마? 전체가 80이니까 40mm 들어가면 되겠다. 40mm 40mm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상의 평면을 선택을 하고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눌러야겠다, 맞죠? 누르니까 어떻게 됐지? 현재 호리젠탈 자체가 반대로 갔다 맞죠?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리버스 H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확인.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 곡선의 끝 선분이 있는데 선분이 없어. 이건 곡면이다 보니까 맞죠? 예,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곡선이 있으니까 요거 선택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 3D 요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3D 요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맞죠? 요 하단에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면 요놈들이 튀어나와요. 그죠? 그 중에서 요 실루엣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 요게 뭐냐, 이름이 3D 정규 3D 정규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터. 이름 엄청 길다, 맞죠? 예, 요 놈을 선택해 줄 거예요. 요 놈을 선택하고 곡면을 선택해 주면 곡면의 끝부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죠? 예, 라인을 그려 주죠. 예. 그 다음에 요쪽 선분이 잡힌다, 맞죠? 바로. 그래서 3D 요소 프로젝트, 3D 요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저놈을 눌러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스케치가 활성화됩니다. 맞죠?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저 선분을 지나는, 저 선분을 지나는, 보면 이 각도가 요렇게 꺾여 있고 지금 현재 요렇게 꺾여 있다, 맞죠? 이 R 값이 300이야, 맞죠? 300 이렇게 지나는데 300의 끝점, 요 점은 뭐죠? 28mm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놨고 여기는 10mm라는 기준이 있다, 맞죠? 예, 요 점을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점이라면서,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찍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 누르기로 작성된 점 돼 있다. 스케치 라인 옆에 보면 누르기로 작성된 점 있죠? 요 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요 노란색 스케치가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오렌지 색깔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색깔 됐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치하는 구속 조건이 이제 먹여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치수, 제약 조건 있죠? 예, 제약 조건. 예. 제약 조건 요놈을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해주고 요 점과 베이스 상면 부분까지 거리를 치수를 부과를 해주는 거죠. 여기는 10mm다, 맞죠? 확인.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점과 베이스 상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더라? 28mm더라. 28mm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다, 맞죠? 돌출할 때 30mm 아니고 28mm 했으면 이 끝집이 딱 잡혀갖고 좀 애매모호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습니다, 모델링 할 때.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한 개로 시작하는 3조모 있죠? 한 개로 시작하는 3조모를 눌러줄 거예요. 요 놈이죠. 네. 요거죠, 맞죠? 요거를 눌러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눌러서 구속 조건이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조건이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선이 나타나요. 이렇게 점선이 나타난다, 맞죠? 요거는 구속 조건이 먹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게 없을 때, 없는 공간에서 클릭해주고, 요쪽에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맞죠?
이 커브 곡선은 얼마? 300이었다 맞죠? 그래서 탭 눌러서 300 엔터. 요쪽이죠 맞죠? 이쪽 방향 클릭해 줍니다. 요래 되겠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 라인과 컨트롤 누르고 이 점을 선택해 줍니다. 하고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눌러서 일치 눌러줍니다. 그럼 붙어버린다 맞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이 곡선과 점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눌러서 일치 눌러주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저 확인했다 맞죠? 그런데 R300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 끝점 곡선의 끝점을 잡고 당겨 줍니다. 마우스로 꼭 눌러서 맞죠? 그럼 빠져나와진다 맞죠? 예. 여기 너무 길다 맞죠? 잡고 당겨 줍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이랑 곡선이 만족을 했다 맞죠? 치수 도면상에서 나온 치수값대로 해서 만족이 됐고요. 요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가지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겠다 맞죠? 왜냐면 이 곡선만 필요한 거지 이 라인과 점은 필요가 없다 맞죠? 그렇다고 지우면 안되겠죠? 그래서 구성 표준 요소로 바꿔 줘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빠져나가졌다 이제 빠져나가지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거 보이죠 지금? 네. 이렇게 라인도 있고 점도 이 십자 모양으로 맞죠? 플러스 모양으로 생겨 있다 맞죠?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구애를 받는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래 됐을 때는 어떻게 스케치 있죠? 금방 했던 이 스케치 있죠?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정창으로 들어가집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해서 구성 표준 요소로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도 마찬가지로 구성 표준 요소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구성 표준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워크ben치 종료하시면 이렇게 곡선만 남게 된다. 곡선만.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곡선 끝점에 수직한 평면을 만들어야겠다. 가상의 평면을. 이거는 레퍼런스의 플랜을 눌러서 이 곡선 선택하고 이 끝점을 선택해 주면 되겠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확인 하시면 평면이 생겼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상의 평면을 선택하고 뭐죠?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호리젠탈도 반대쪽으로 갔다 왔죠? 리버스 H 눌러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바로 씁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한 개로 시작하는 3점호를 세점호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짧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끝점이 있다 맞죠? 이 점과 이 300 곡선을 선택해주고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을 눌러줍니다. 이거죠? 눌러서 뭐죠? 일치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이 곡선과 이 끝점을 선택해서 어떻게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 눌러서 어떻게 일치 또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리고 치수 값이 들어가 있다 맞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요 값은 150이 되겠다. 150에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런데 너무 크다 맞죠? 그래서 요 점 끝점을 자꾸 쭉 당겨 줍니다 맞죠? 요 정도까지 조금 튀어나오게끔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곡선 두 개를 만들었다 맞죠? 그리고 워크벤치 종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파트 디자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와이어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에 가서 와이어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들어갔죠? 들어가서 뭘 쓰느냐? 스윕을 씁니다. 스윕을 사용하면 된다. 이죠? 맞죠? 그래서 스윕 눌러서 150 곡선을 선택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프로파일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는 R300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곡면이 생성이 됐다 맞죠? 이 곡면이 생성됐을 때 요놈이 좀 길어서 요 부분 베이스 부분에 파묻혀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혹은 여기 짧아서 안쪽에 파묻혀 있다.
곡면 튀어나오지 않고.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절단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놓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 가서 파트 디자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티크라는 틱 서페이스라는 부분 역삼각형 모양을 눌러주면 티크 서페이스 부분에 역삼각형 눌러주면 요 아이콘들이 나와야 맞죠. 그 중에서 스플릿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눌러주고 곡면을 선택하시고요. 보시면 곡면 선택하고 나면 화살표 방향이 생긴다 맞죠. 화살표 방향에 있는 쪽은 모델링 형태가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될 거예요. 면에서부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OK 누르시면 사라지게 되겠네요. 맞죠. 요 작업이 되고 나면 어떻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클릭해서 숨기기 해주는 거죠. 맞죠. 곡선도 우클릭해서 숨기기, 가상의 평면도 우클릭해서 숨기기, 이 곡선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숨기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곡면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